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큰 제목이 여섯 가지였습니다. 큰 제목만 대강 이야기하고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1번은 전자개표기 23년 동안 불법 사용했습니다. 사용했고, 그 다음에 2번에 가서는 23년 동안 개표장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수작업 개표를 안 했어요. 이거 뭐 중앙선관위 지금 공문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3년 동안 개표장에서 개표 참관 원칙을 위반해버렸어요. 이 세 가지는 막 완벽하네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만 원칙을 위반해도 무효인데 세 개가 되었어요. 뭐 네 번째는 득표 용지상에 1년 번호 누락, 1년 번호 취지를 갖다가 저 멋대로 운영하고 그거 해버렸어요. 더구나 그 사전 투표는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5번에는 그 QR코드, 바코드 사용. 예, 바코드 요번에 바코드 사용했는데 번호가 없어요. 그것도 위반입니다. 개표 참관인이 보고 의심나면은 추정할 수 있었는데 추정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위반이에요. 위반이고. 그걸 불법 선거랍니다. 불법 선거. 예, 그렇죠. 그 사전 투표 제도, 사전 투표가 완전히 제도상 헌법 위반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직선거법을 잘못 만들어놨는 거예요. 뭐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부진정 입법 부작 위반이에요. 법을 완벽하게 해놔야 되는데 어마어마해가 해커가 도로도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해요. 일본은 1, 3, 4. 예, 예. 그래 되면은 이거는 헌법 위반이 돼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아직까지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하면 선관위는 범죄예요, 범죄. 제가 선관위 근무할 적에 국회에서 입법을 했는데 종종 잘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입법한 대로 하면 부정선거가 돼버려요. 그러면 부정선거가 되는 부분을 긴급 조치로 일단 막아놓고 관리하고 나중에 선거 관리 끝나고 나서 선거 후에 개정 요구를 해가 법을 개정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이게 사전투표는 선관위가 10년 이상 그대로 방치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이거 보면 내부에서 목적을 가진 범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 법 조문 자체가 헌법 위반이니까 148조, 158조가 그렇죠. 이거는 뭐 그 선거 소송하면서 헌재가 가지고 또 결정을 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이에요. 대강 6가지만 설명해 놓고 제가 여기 1, 2, 3번은 개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1, 2, 3번은 예, 개표장에서 일어나요. 요거부터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쭉 설명할게요.
참 목사님 그거 네. 웹 내가 준 자료들 네. 웹 디자인해가지고 그거를 그 축약할 줄 알죠? 네, 네. 그걸 내가 다 줄 테니까 네. 안토니오 그람시 내 8개 안토니오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단 말이야. 네, 네. 대응 전략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네. 그걸 드리면 네. USB 가져왔어요. 네. 네, 네. 그거 해가지고 그 8개를 축약을 해서 초급, 중급, 고급 네, 해가지고 네. 단계별로. 그 단계별로 해가지고 그거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안토니 그람시 진주를 해서 다 우리가 넘어간 거거든. 그걸 어떻게 대응할 거에 대한 걸 내가 8가지로 뭐 내용은 비슷비슷하지만은 그걸 축약을 하세요. 네, 네. 그럼 강의가 세 편이 되잖아. 네, 네. 먼저 제가 개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투표함을 여기 올립니다. 올리면 여기에 창간인이 붙습니다. 예, 딱 앉아 있죠. 창간인이 붙고 여기는 또 당이 틀리는 창간입니다. 창간이 여기 붙어요. 요거는 최소 창간인 수가 2당 창간인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한 당 창간인만 있으면 개표 무효돼요. 그렇죠. 결정은 무효입니다. 양쪽을 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게 원칙입니다. 네, 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자유진영의 전 세계 원칙입니다. 네. 원칙으로. 그다음에 여기 만약에 없으면은 선관위에서 선정한 창간인 6명을 창간해요. 선정 창간인. 양쪽으로. 이제 만약에 양쪽 이게 다 없다. 음. 개표 못해요. 그렇죠. 한쪽은 나옵니다. 여당. 음. 우리나라는 양쪽 다 나옵니다. 여당 야당이 확실히 있으니까. 있어도 굉장히 시루 같은데 뭐 이제 경상북도 저런 데는 민주당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선관위에서 창간인을 6명 넣어요. 여기 최소수입니다. 최소수. 네. 여기 총정 안 되면 이게 또 무효 사유가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개표장에는 관리위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개표 사무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무원. 그다음 개표 창간인 있어야 되고 투표지가 있어야 돼요. 여기 4가지가 있어야만이 이 개표가 성립됩니다. 이거 네. 4가지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이 개표 성립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은 그건 다 무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개표 사무원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다 차가 하고 있습니다. 또 창간인 여기 심각하게 위반했어요.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창간인 기능을 선관위가 일부러 잃어버렸어요. 돌려버려. 해킹 조작이 되게끔. 되게끔 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투표지는 반드시 있습니다. 투표지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1년 번호를 없어요. 투표지는 1년 번호를 한 3개를 넣어가지고 번호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투표지에 번호가 하나 있고 선거인한테 줘야 돼요. 선거인한테 주고 선거법은 그걸 또 막아놨어요. 지가 찍은 투표용지를 지가 찍어가지고 지가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거 내가 보관하고 그것도 기념인데 그건 자유가 있었는데 그 자유를 막아놨어요. 선거법에서. 그것도 위헌 들어가면 위헌될 수가 있어요. 헌법 소원하면 위헌될 수가 있어요. 그런 관계도 우리 그 선거의 자유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막아놨어요. 아니 투표지를 내가 넣는데 어떻게 내가 보관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보관한다는 거예요. 아, 영상. 내가 찍고 나서 그 기표대에서 바로 찍어가지고 보관하는 거예요. 번호지도 받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 투표지가 어떻다는 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증거가 돼 있어. 예, 그러고 요즘처럼 부정선거 시끄러우면은 선관위 가가지고 내 표 좀 확인하자. 조회를 해보자. 그럼 선관위는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걸 뜯어가지고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내 표가 이상하구나. 이렇게 해야 선관위가 그 관리하는 투표지를 바꿔치기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솔직한 말로 내 선관위 내 근무하는 것 같으면 돈 억수로 많이 준다면은 내가 부정선거 할 수 있어요. 관리하면서.
그 보관하는 그 정리된 투표지를 전부 촬영을 해놓고 그 안에 몇 명이 투표지에 들어갈 때 다 나오거든요. 그대로 내용을 바꿔가지고 딱 포장까지 해가지고 007 작전하듯이 해버리면 지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바깥치기. 예, 바깥치기 할 수 있어요. 번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번호지를 넣어 그 지투표지 번호지를 지가 가지고 영상 찍은까지 가지고 있으면 선관에서 어떻게 됩니까? 조작을 못해. 조작을 할 생각을 못 하지요. 법원 갔어도 법원에서도 조작할 생각을 못 하니까. 사실은 지난번 보니까 법원에서도 나쁜 짓 하는 거더라고요. 법원에서. 그 법원하고 선관위하고 한통속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한 페이지. 알았는데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에서 문제는 요 두 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모르죠 그 사람. 예. 여기 이제 문제되고 여기 문제되고 요거 문제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 과반수 이상이 근무해야 돼요. 위원들이. 위원이 과반 미만 근무하면서 결정했단 말입니다. 그 무효예요. 요거는 2분의 1 이상, 과반 이상 반드시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사고는 안 쳐요. 요즘은요. 이런 사고는 안 치고 옛날에는 이런 사고도 쳤어요. 쳐가지고 무효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기서 창간인하고 투표지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요 창간인 요거는 이제 이해하셨지요? 네. 최소 기본수가 2당이 들어가야 된다. 한 당이 들어왔다. 선관위에서 6명 선정해가지고 창간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두 당이 들어와도 창간이 더 못해요? 딴 당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당은 기본 선거법에 6명 들어올 수 있습니다. 6당이란 말이죠. 아니 6당에 정당별로 6명 신고할 수가 아, 있어요. 정당별로 6당. 정당별로. 그 다음에 그 무소속은 3명. 2명인가 말이에요. 2명. 2명인 것 같아요. 무소속은 2명. 그러니까 무소속은 사실상 선거법상 그 많은 것을 제약을 많이 두세요. 원래 선거는 정당과 정당끼리 경쟁이에요. 선거법 정신이. 그래서 무소속은 보면 굉장히 불리해요. 이런 상태고 정당별로 6명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뭐가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서울 경우에는 개표장에 가보면 중부는 모르겠습니다. 중부는 20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단독 코스 적으니까 평균 20개 반이 있어요. 20개 반이. 이랬는데 6명 신고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6반까지 투입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후에는 창간인이 없어요. 네. 창간인이 없는 상태에서 23년 동안 지금 창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년 동안 선거 무효 사유를 만들었어요. 이제 선거법 위반이죠. 23년 동안. 여기 이제 하나가 있고, 6명 이거 이제 하나 부정행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면은, 이 선관위 위원장이 이 마이크를 가지고 창간인을 통과를 운정을 해야 돼요. 창간인 위치가, 기본 위치가 여기에요. 계암점검부, 계암부거든요. 이 투표함을 얹으면은 이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 일반 창간인 정위치에 왔습니까? 왔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투표함을 올리세요. 이러면 투표함을 뭐 신당 1동 1투표소 투표함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창간인 봉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개함하세요. 그러면 개함해요. 이제 이렇게 선관위원장이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창간인은 계속 전자개표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 검열석, 검열이에요. 위원 검열. 위원 검열석을 거쳐 위원장석까지 확인하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창간인들이 이 과정 하면서 전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표를 해요. 확인. 위원장 공표할 때까지 공표까지
확인해 달라는데 위원장이. 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작업 순서가 순로가 어떻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 위원한테 거쳐가지고 자 위원들 다 거쳐가지고 위원장한테 가요. 네. 위원장이 최종 확인 개수를 해가지고 공표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한 투표함의 개표는 끝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끝나고 나면 여기 공표하고 나면 또 차관인들이 또 원위치 가요. 또 투표함을 올리세요. 개함하세요. 아까 순서대로 쭉 해가 개표 끝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개표기가 도입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운영 관리하는 걸 포기해버렸어.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뭡니까? 창간인 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게 심각한 건데 이거는. 이거 국제적으로 알려지도 이거는 심각한 중앙.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뭐니까 이거는 99% 부정선거다. 완전히 이거 위반이라고 했어요. 이거. 이 위반한 걸 뭐 지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하고 위원장 노태하기도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엉뚱한 소리를 지금 뭐 개표 투표 시연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을 지금 보면은 사고를 누가 치느냐? 사무총장이 사고를 제일 많이 쳐요. 거기 근무 안 해본 사람들은 아우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거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걸 착각하시는데 모르죠. 그게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일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실무자 어떻게 실무자 정무청장. 6급 있잖아요. 6급이 제일 잘해요. 그렇죠. 이게 이 공무원 구조의 문제예요. 5급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제나 하고. 기본 책임자가 되니까 도장 먹고 꼭지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선거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총장 되면 다 잃어버리고 위원장은 원래 대법관인데 선거법 하나도 모르고 있고 그냥 임명만 받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 사무총장이 내 노정위원장한테 밖에가 부정선 이거 선거법 위반해가 왔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막 엄청 쳐버렸어요. 나가라. 능력도 없는 게 왜 근무하냐고 막 이랬거든요.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게 선관위 상황이에요. 지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누구예요? 법원 사법원 연수원장하자고 왔어요. 4년 한 3년 했으면은 이제 알만다는데 지금 완전히 멍텅구리예요. 그 사람 한 소리가. 네. 내가 볼 때 내 귀로 들으면 내 부정선거 했습니다 하는데 국회의원도 못 알아듣고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황교안 사무실에 그 변호사들도 가가요. 내를 데리고 와서 완전 만방 작살냈을 건데 또 저끼리 가가지고 한 60% 정도 치놓고 나왔는 거 보니까 맞아 제대로 몰라. 모르고 하고 있더라. 요번에 영상 나온 데 보니까 그 선관위 상황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직급이 높으면 잘하는 건 아닌데 그게 아닌데 퇴직할 적에 그 사람들 실력 정도를 보면은 모든 걸 다 반납하고 퇴직해요. 선거법 하나도 모르고 다 반납하고 퇴직해요. 이런 법 이런요 6개월만 넘어가 보면 다 잊어봅니다. 그 퇴직할 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나가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퇴직자들이 내를 죽이려 했을 거예요. 옛날 사무총장 상임위원 출신들이 입을 딱 닫고 있잖아요. 왜냐면 내하고 싸우면 지금 감옥 갈 일밖에 없어요. 지시해서 부정선거였으니까. 그래서 내한테 지금 말을 못하고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 조사하면 자기만 다시.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요거를 이제 완전히 아셨으니까 개표 참가는 뭐가 문제라는 걸 완전히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위원장이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 이러냐면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전자개표기가 이게 어떤 장비냐?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보면은 조문이 개표의 진행이에요. 개표의 진행인데 이 개표장에서 어떻게 하라는 법 규정이에요. 이 법 조문, 기본 조문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게 뭐냐면 옛날 수작업 개표할 때부터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고 나서 전자개표기를 보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만 넣는 거예요. 그리 수작업 개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이거 반드시 안 하면 무효예요. 반드시 해야 되고 전자개표기는 보조에 안 해도 돼요. 보조. 왜 이렇게 법 취지는 뭐냐면 이게요. 개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정확성. 이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중장치를 해놨는 거예요. 수작업 개표도 하고 보조도 또 하고. 이제 이해가시죠? 여기 개표의 정확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요것들을 운용을 불법을 하는 거예요. 중앙선관위는 개표의 신속성을 기하는 개표 관리를 해버린 거예요. 신속성을 기하는 개표 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나면은 심사직계고 가면 여기가 수작업 개표한대요. 수작업 개표한대요. 전자개표기 돌리려면 수작업 개표를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여기 전자개표기 돌리려면 투표용지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분류된 투표용지가 나오고 투표지가 나오고 하나는 재분류해야 되는 투표잖아요. 재분류. 예, 재분류 투표지. 재분류해야 될 투표지입니다. 그럼 여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도 한 장 이렇게 다 봐야 됩니다. 보고 내가 한번 보고 나면 또 옆에 사람이 또 보고 그 옆에 사람이 뭐 3명이 보고 반장이 또 대강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해가지고 위원석으로 보내요. 그럼 위원은 그 뭉치표가 제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매수가 맞는지 뭉치별로 확인하고 짜투리는 또 손으로 해가지고 확인을 해요. 확인해가 개수까지 확인하면서 쭉 같이 위원들 가요. 위원장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위원장이 최종 공표를 해버려요. 개표 사항표로 공표를 하는데 지금 수작업 개표를 어떻게 했냐? 재분류 투표지는 반드시 해야 되죠. 분류가 안 돼가 있으니까 손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재분류 투표지는 분류 투표대로 집계전을 만들어요. 집계를 표를 만들어가지고 분류를 하고 분류된 투표지도 세 번 확인을 하고 책임자가 서명하고 보내야 되는데 분류된 투표지 이걸 형식적으로 해요. 이걸 형식적으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하고 요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걸 뭐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냐? 그 투표지를 한 장 한 장 봐야 되는데 그러면 대강 이렇게 쭉 일어난다든가 어떤 데는 막 이러도 안 하고 바로 이거 전자개표기가 정확하니까 볼 필요 없다 하고 바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서 여기로 넘어가냐고. 넘어가니까 여기서도 3명이 한 장 한 장 보고 전다 이러면은 여기서 해커가 들어왔잖아요. 해커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해킹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상세히 확인하면은 이거 상세히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해킹을 하는데 완전 해킹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인간의 오류가 있어요. 그래 휴먼 뭐 에러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인간의 오류가 오류를 선거에는 3%로 봐요. 3%요. 그럼 여기 수작 개표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해커가 들어와가지고 3% 범위 내에
해킹을 해버려요. 해킹해버리면 이쪽 표 일로 개표 사무원이 뭐 대강대강 보니까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해크한 그 사람은 3% 해킹을 하면은 6% 표가 많아져요. 예. 이해가시죠? 네네. 6% 표가 많아져요. 이러면은 6% 차이로 당선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이렇게 관리하니까 23년도가 해킹의 문을 열어놓고 해킹 잘하는 사람이 당선되더래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감시, 감독, 위원장까지 올라가는데 이 백촌이팔이 막 무대기 표가 나고 이런 거를 지금 제가 핵심적인 거는 이건 부정선거라는 거는 밝혀야 부정선거인데 실질적으로 불법 선거를 해가지고 지금 관리 사전 선거 기간에 관리 규정이 없잖아요. 그걸 뺐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그 사전 투표는 나중에 이야기하죠. 네. 그건 세미나 이야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네. 심사집계만 제대로 해보잖아요. 해버려도 해커가 못 들어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 때 그래가지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하고 교섭 대상인데 주장한 투쟁을 뭐 어떻게 했나? 심사 수개표를 먼저 하고 전자개표기 돌리자. 그래 안전하다. 이 사무총장이 죽게 하며 살기를 이유도 없어요. 막아가지고 23년 동안 이 짓을 해놨는 거예요. 한번 공무원들은 관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비판단하고 그래서 죽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켜줬다. 이게 그래서 23년 동안 부정선거 했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는요 재밌어요. 이 전자개표기에 IP 있잖아요. IP 주소만 알면은 초등학교 3학년도 집에 앉아가 해킹 다 해버려요. 저번에 국정에서 보안심사하니까 뭡니까? 지금은 방호백을 닫아놨다는데 국정에서 하니까 다 뚫혔다니까. 그럼 위원장님 제가 이제 만약에 그렇게 IP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해킹을 했잖아요. 그럼 역 해킹이 가능합니까? 해킹을 한 상태에서 저희도 해킹을 해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들어가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 방법이겠네. 우리도 해킹을 쓰는 거죠. 아니요. 그 해킹성은 이제 사실은 범죄예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뭐 쟤네들이 해킹 쓰는 걸 감시할 수는 예. 없나요? 제가 볼 적에는 그 양쪽 다 해킹을 엄청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해커들이 있잖아요. 해커들이 딴 사람이 아니고요. 전산학과 아이들, 예. 이 전산업무 종사하는 사람들, 심지어 전산학교 교수들은 나쁜 짓 해요. 옛날에 누가 내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강남 경찰서에 넣었더니 잡았는데 대한민국 전산 전문가가 다 구속될 것 같아가지고 적당하게 버물러가지고 해결해 버렸어요. 이 나라 개파입니다 이거. 그럼 그 사주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사주를 쟤네들 받은 게 아니고 이거 이제 이 전자개표기 전산 조직이기 때문에 이 해커 이런 걸 아는 사람들 같으면 대본에 서지요. 돈 있는 사람들 돈 딱 주고 하니까 입딱 다물들어가지고 쫙 여론조사하면은 한 1, 2% 차이 나면 해커 쓰면 대본 당선되고. 이해가시죠? 예, 오늘 본론에 충실하죠. 질문은 나중에 하는 예,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체 요거를 전부 이해하셔야 돼요. 예, 예. 이거는 해커가 들어와서 노는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관리했다. 완전히 무효예요. 완전히 무효. 쟤들은 그냥 밀어붙이기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는 내가 보니까 처가 노조위원장 같은 그렇지는 않았는데 지금 완전히 뭐 지금 그 깝깝하죠. 김용민 사무총장하고 지금 하는 걸 보니까 노태하게 하고 노골적으로 지금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는 6명 신고해가지고 7번부터는 개표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무효지요. 그리고 운영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또 무효예요. 이제 심지어 지금 어떻게 하냐. 창간이 요 따라 올라가잖아요. 예. 창간이 여기 가 있는데 예. 여기서 또 창간이 없는데 또 개함을 해가 올라와요. 그게 뭡니까? 확인. 창간인 그 축구 시합의 심판이에요. 확인을 안 하고 올라가요. 이게 완전 무효예요. 개표 관리를 이렇게 하는데 전자개표기를 도입해가 이렇게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나요?
제가 노조위원장 때 음. 이걸 사용하지 말자고 투쟁을 했어요. 예. 약속을 했어요. 해킹 한 장이라도 나오면은 선거 무효 선언하겠다. 그러고 좋다. 서장이 됐다. 나는 진짜 안 나올 줄 알았다. 네. 수백 장이 나왔다. 수백 장이. 그 투표지 검증장에서. 그래서 내가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총장 찾아가가지고 빨리 무효 선언을 하시오. 이놈이 어디는 나를 파면시킨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부터가 지금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투쟁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완전히 아니, 요 불법이 체제 그렇게 원래 매수하고 이게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령제도 그냥 문대고 나가는 거예요. 매수는 한 매 두 매는 틀릴 수가 있어요. 한 매 두 매는 표가 한 매 두 매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또 많잖아요. 많을 수도 있어요. 많으면 무효예요. 지금 많으면은 많은데도 무효. 누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은 그 집어넣고 이제 그것도 개표 참가인들이 사실 확인해야 되거든요. 많이 많다. 대부분 다 많지. 그러면 그 투표소에 준 투표용지 수가 있어요. 투표용지 수하고 지금 남아있는 투표용지 수하고 또 확인해요. 확인했는데 한 표 많다. 이거는 검찰에 수사를 하고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은 이거 안 돼요. 무효. 적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 좀 이상해가지고 호주머니 넣어가는 사람만 그건 있어요. 적을 수는 있는데 많을 예. 수는 없잖아요. 많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많으면 절대 안 되고 그거는 부정선거예요. 그리고 참관인이 반드시 이제기해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하게끔 딱 개표를 작성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도 다 기본. 만약 안 해놨다 아마 선관위 상대로는 그냥 남용으로 이제 고발해야 돼요. 이제 요거는 이해가 되셨지요? 네. 되시고 투표지는 지금 투표지는 이리 생겼어요. 여기 번호지인데 네. 투표소에 가면은 신분증 확인하고 이제 선거일 날 투표지요. 이거 번호지 확인하고 번호지를 떼가 번호지 하면 넣고 투표 용지를 받아요. 기표하고 이제 투표하면 넣고 이제 퇴장하면은 개표장으로 거기 가는데 네. 이렇게 개표장에 있는 투표지에는 이 번호가 없어요. 번호가 없으니까 나쁜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또 주는 거예요. 번호가 없으니까. 네. 그러고 개표장에서 나쁜 여지를 안 주고 개표장에서 좀 불미스러운 이거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는 이 번호가 없으니까 보관하잖아요. 뭐 공공질 작전으로 전부 다 뜯어가 할 수도 있고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번호가 없으니까 바깥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노조위원장 때 번호를 3개를 넣어라.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 선거만 끝나고 나면 여당 야당 와가지고 막 아무 힘도 없는 우리한테 와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너희 새끼들은 투표지 바깥치기 하는 나쁜 놈들이라고. 심지어 투표한 바깥치기 했다가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내가 직접 다 했으면 뭐 진짜 아고창 돌리고 할 건데 투표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니 속이 되게 상하고 해가지고 제가 노조위원장 때 번호를 3군데 넣으라 했어요.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어가지고 요거는 번호지 하면 넣고 요거는 선거인한테 주고 요거는 투표용지 자체 붙어있고 그럼 문제되면 대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선관위 직원들도 바깥치기 못하고 우리가 요걸 이제 안 듣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내가 공개 건의를 했어요. 공개 전체 집체교육하는 데서 이게 노조위원장밖에 못해요. 이런 말은 아무나 했다가 찍혀가지고 승인도 못하고 하니까
이거는 그 당시 사무총장 임자순이라는 놈이 이름 부정선거에 원흉이에요. 임자순 이거 아산 사람인데 이놈은 사기꾼이에요. 내가 늘 사기꾼이었어요. 그래 내를 나중에 파면시킨다고 나오는 거야. 연합한테 했더니 연합이 뭐라 하냐. 노조위원장 때문에 선거 관리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놈은 아예 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놈이야. 이놈이 전자개표기 도입하고 이 나쁜 짓을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흉이네. 이 원형이 이 요의 위원장이 유지담이라는 대법관이 유지담. 이놈도 진짜 웃기는 놈이야. 이거 웃기는 자식 비겁하게 따기는 자식이에요. 여기 밑에 누가 있었나 조혜주가 있어. 조혜주 선거과장. 내가 조혜주를 내 노조위원장 때 그 모가지 잘라버렸는데 살려준 죄로 내가 당했는 거야. 역으로 당했지. 이거 당했는 거야. 이놈 세 명이 부정선거 원흉이에요. 주범이요. 처음 스타트 주범. 예, 그대로 요놈 하는 거 그대로 전수가 되는 그대로 거야. 전수가 다 되는 거예요. 요놈이 김대중 정권하고 연결됐어요. 정권하고. 김대중이 간첩. 예,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수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도 못하는데 민주당 정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간첩이. 이때 누가 그랬나 노무현 당선됐잖아요. 이때부터 노사모가 이 대한민국 정권과 모든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전다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지금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흘러왔는 거예요. 조직화돼. 이해가시죠? 네. 그런데 국민들은 이거를 거의가 하나도 몰라요 지금. 모르죠. 23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 개표장은 전자개표기 문제하고 심사집계 뭐 수작개표 안 했다는 거하고 개표장 운정 개표 참가인이 확인할 수 있는 운영을 안 했다는 거 완벽한 부정선거. 이제 이해가시죠? 네. 완벽한 부정선거다. 그러면은 전자개표기가 어떤 장비인가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부정을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공청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 바꿀 수 없습니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합니까? 20년 동안. 전자개표기는요, 유인문에 나와 있는데, 제가 했을 때 노정위원장 때 이 전자개표기를 2000년 2월 달에 만들었어요. 그 전에 1년 전부터 작업을 해가지고 예. 완성한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만들었어요. 2002년 2월경에 전자개표기 투표기를 같이 만들었어요. 요거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중앙선관위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전자개표기가 그 당시에 금액 전체 금액이 79억 몇 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금액이 많으니까 조달청에서 조달청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조달청 공개 입찰 자료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투표지 분류기 그 보면 하드웨어 650대를 공개 처리해놨어요.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 그래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운영 프로그램은 어떤 거다?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정당별로 분류하고 네. 분류하고
직계하고 전송하는 걸 해놨어요. 분류, 직계, 전송 이렇게 하더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투표지 분류기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가 투표지 분류기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장비예요. 특별한 장비다 이거. 그게 뭡니까? 여기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산조직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는 거예요.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 아사리 컴퓨터 시스템에서 국민들이 잘 알아들었을 거예요. 전산조직이라고 이상 한글을 쓰면서 하니까 이 컴퓨터 전산학과 교수도 못 알아듣더라니까요. 내가 교수한테 확인하러 갔어요. 네. 이거 전자기피가 어떤 장비냐고 했겠네. 교수도 웃어요, 웃어. 형편없는 장비라고. 그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왜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쓰지? 왜 이렇게 써가 사람 헷갈리게 하냐고. 이렇게 쓰면서 해가지고 이 전산조직이라는 게 조달청 공개 입찰 자료에 딱 빼도 박도 못하게 나와있어요. 그 분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운송 프로그램은 어떻게 분류하고 해야 되냐? 그것까지 나와있어요. 거기서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 해킹 조작되면 안 된다. 해킹 조작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해킹 조작 정도 나왔잖아요. 2002년 16대 대선요. 예. 무효예요, 무효. 그죠. 한나라당이 몰라가지고 당했던 거예요. 한나라당이 그때 내한테라도 돈이라도 많이 찔러주면서 했으면 내가 자료를 다 줬지요. 내가 일부러 줬다는 박살나니까. 한나라당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16대 대선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사실. 잘 넘어가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럼 그 사람들 몰랐네. 너무.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걸 물어가 파고 들어오려고 노렸다네요. 내가 노조위원장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주사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도 안 해요. 그거 하는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도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나라당이 그때 져버렸어요. 다 뺏긴 거죠. 이길 거를 져버렸어요. 또 선거무 소송을 했는데 다 이긴 거를 또 취하를 해버렸어요. 저거 보니까. 서청원 씨가 선거 본부장이었어요. 맞아요. 제가 알거든요,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선거무 소송을 걸고 이제 이래 하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에서 소송한 자료를 촉탁을 내가 한 3,000페이지를 제가 법원과 돈을 주고 받았어요. 다 이긴 사업이에요. 그래서 취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서청원을 억수로 의심했어요. 와,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내가 볼 적에는 서청원이가 동작구 선거에 있을 때 서청원이가 동작 어린가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때 뭐 그런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서청원이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정치꾼이지 저 사람. 그래서 걔는 나중에 한 8년 흘러가지고 한나라당에 이런 전산 이런 거 지원했던 교수가 있어요. 이경무 교수라고.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앙선관위 그 시연회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확인하는 자기가 만났는데 내가 물었어요. 이거 한나라당에 이해를 못하겠다. 이 사람이 서청원이가 차떼기로 걸려가지고 차떼기 돈이 발견돼가지고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노무현한테. 노무현이 안 살려주고 감옥에 집어넣어 몇 년 살았다니까. 그건 내가 그때 차떼기는 차떼기들 당하고 선거소송 벌레가 있으면은 한나라당이 반박 꺼졌어요. 노무현 내려오고 선거 다시 해서 선거는 빼앗고 국민들한테 차떼기가 미안합니다 하고 갈 수 있었어요. 서청우이가 머리 잘못 써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 거예요. 다 뺏긴. 이런 게 이제 세월이 흘러가 자료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가지고 이런 상태 됐고. 참 심각하네. 지금
지금 탄핵 상황이요.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짜가했어요. 그래서 박근혜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국힘이 지금 네. 이중대라니까요. 예. 전체 야합 다 해가지고 그- 국힘이 민주당 이중대라니까. 국힘 해체해야 돼. 제가 알려드릴게요. 민주당하고 국힘이 한패다. 어떻게 됐나 이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투쟁을 계속하고 나니까 2008년 10월 5일 중앙선관위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는데 제가 정인으로 끌려갔어요. 이명수 의원하고 이은재 여자 의원이 있어요. 그 건국대학교 총장이었던 사람 여자인데 저를 정인으로 했어요. 이 정인을 갈 때 기분 나빠가지고 이 사람들 둘이 정인을 신청해놓고 또 취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하고 있는데 또 정인 신청했다고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시냐고 이렇게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를 정인에 서놓으니까 민주당하고 저는 옆에 정치인들이 난리가 났는 거예요. 주사파 내를 항상 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사파를 대면서 저는 무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래 정인이 됐다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안면에 정치하면서 안면에 어쩔 수 없었다. 뭐 이해하여 하면서 정인을 갔어요. 그때가 전자계 필기 부정선거를 다 밝혀냈습니다. 이 부정선거. 이걸 밝혀냈는데 그때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그 위원들이 보좌관들한테 보좌관 회의 지시를 했어요. 이거 국정조사를 해야 되니까 보좌관 회의를 열어라. 그래서 보좌관 회의 지시를 했는데 나는 보좌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잘됐다. 자기들 회의한다는 거예요. 그 있을 필요 없다고 집에 갔어요. 가고 일주일 있어도 소식이 없어가지고 그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이 연락하니까 이 대답을 뭐라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행안위 위원장을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조모씨인데 이 위원장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조사를 한다는데 가있겠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 양당 간사를 찾아갔어요. 간사도 마찬가지라. 그는 오면 말하지 마라. 그래 내를 정인시청은 이명수 의원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 정치 선배 20-30명이 죽는다. 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그래 이제 이명수 의원하고 이 연대는 뭡니까? 다 한패지. 내보고 국정감사에 밝혀지면은 뭐 돈을 수십억 준다 했나? 그랬던 여자가 접근도 못 하더라니까. 내가 진짜 보니 기가 막혀 욕을 했어요. 당신 있나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와 진짜 못시겠더라 이게. 그 이명수 의원은 자기가 안면을 붙여 도전한다. 이혼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밤에까지 당하면서 이 나라 말이 공적인 일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선배들 죽는 꼴을 먹고 어이없는 꼴을 당했네 이거. 이날 이후부터 어떻게 되는가 합니까? 요놈은 민주하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에요. 새누리가 이제 지금 국힘이 됐는데 요것들이 공조를 하는 공조. 철도철마에 공조합니다. 제가 요번에 탄핵 정국이 딱 되고 나서 그 국힘 부정선거 투쟁하는 국힘 의원들을 만나려고 전화를 했어요. 만났는데 김민전 의원하고 조배수 의원만 만났어요. 딴 사람 하나 바쁘다 하고 안 만나고 또 강성영 의원도 좀 만나가 의원님 속았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바쁘다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성일종 이 사람은 안 만나주고 자기 보좌관을 했는데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은 제가 만나가 1시간 30분 특강을 해줬어요. 부정선 같은 내 이 자료에 있잖아. 특강을 딱 해주고 부정선 맞지 맞다. 내가 앞장설 때니까 우리 해가지고 한번 투쟁해가지고 나라 엎어보고 당신 대통령 되라 하니까 못한다. 자기 하다가 죽을 뻔했다. 겁이 나서 못하다. 김민찬 조배숙이요. 조배석 김민전 의원이 그랬어요. 조배석 의원은 뭐라 하면 국회 내에서 부정선거라는 용어를 못 쓴다. 내를 초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한 표가 딱 돼 있다니까. 당신은 자기가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가 없다. 토론자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딱 이 배제돼 있더라요. 예, 그래가지고 조배석 의원이 너무 인간적으로 애처롭다. 나도 판사 출신이면 안 돼. 맞아. 너무 애처롭다. 그냥 유일하게 정치인 중에서 내 가정사를 못 들어야겠냐. 좋았어. 그래 자기가 저를 못 부르고 딴 교수들 불러가지고 부정선거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토론을 했어요. 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반드시 좀 와달라. 그 사람이 왜 와달라 했느냐. 그 보좌관이 몇 번 전화를 해가 와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그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 있던데 모르겠냐. 부정선거 정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황만 이야기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하면서 이 6가지 팩트 있잖아요. 팩트 이걸 딱 이야기해 줬어요. 사실은 당신들 너무 고생했는데 팩트는 이거다. 팩트는 이거다. 조배석 의원이 그래 해주기를 바랬는 거예요. 국회에서 내려서면 난리 나버린 거예요. 그 국회의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성일정 보좌관을 만났어요. 성일정 의원은 바보되면 못 내고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당 지시가 당론이 부정선거 논하지 마라. 한성철까지 만나지 마라. 이게 뭡니까? 그래서 다 뽀록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 보기에는 뭡니까? 내가 그랬어요. 진짜 너가 나쁜 놈들이다. 옛날 박근혜도 그 짓을 하더니 응? 또 윤 대통령도 또 이 짓을 하냐. 너가 인간 아니다. 어떻게 또 박근혜 탄핵 굿했다. 또 윤석열 탄핵 굿했다 하는 나쁜 놈들아. 이건 아니다. 너 이번 선거판에 한번 봐봐라. 너가 크게 후회할 거다. 저 그랬어요. 크게 후회할 거다. 부정선거. 이게 세상 천지 이놈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한편아 야만. 이게 뭐냐? 권성동이 이거 2008년 10월 5일 이후로는 이 통합당이 되네. 통합당. 사실은 통합당이 되고요. 통합당은 언제부터 됐는 거 아십니까? 이거보다 더 앞에 통합당이 되었어요. 저기 야. 이거 역사를 알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계산이 빗나가 버려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일단 이중대라니까. 이명박 대통령요. 이명박 대통령 누가 만드는가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만든 경선에서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그때 머리를 잘못 썼어요. 당원 경선만 하자 했으면 박근혜가 대통령 나왔다 됐을 건데 좀 김대중 대통령 두고 쳐보고 좀 정리가 됐을 건데 명박 이쪽에서 국민 경선도 하자 이러니까 당원 경선에서 박 후보가 500을 이겼어요. 국민 경선에서 명박 대통령이 2000을 이겼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500 차이로 박근혜가 져버렸어요. 박근혜는 병신이죠.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 선거법이 없는 거예요. 선거법이 없는 걸 하고 있다니까 이 병신들이요. 안 하면.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명박이 됐는데 이 국민경선에 누가 왔느냐? 김대중 대통령 팔로들 다 왔네. 옛날에 보좌관들 뭐 그 핵심 그 간부들 있잖아요. 와가 다 해줘가지고 밀어줄 거예요. 밀줬단 말이야.
그 맹박이가 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얼마나 돈을 많이 줬겠어요. 이 사람 공짜로 할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새누리당 아니요. 한나라당. 한나라당인데 어떻게 되냐. 비리 천국이야. 민주당이 B급들이 다 들어와요. B급, A급 민주당이 남아있고 B급이 한나라당에 들어와 한나라당 양아가 악화로 구축한다는 그런 식으로 점령했네. 점령회가 지금은 국힘은 사실상 그때부터 이중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완전히 오시기 이중대입니다. 전에 이중대를 했잖아. 완전히 이중되고요. 또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진실을 모르면요. 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냐면 저놈들이 너무 사기를 쳐가지고 국민들이 다 속았어요. 근데 미국 정보기관은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걔들 전부 저 지금 어떻게 보냐. CIA 다그 윤석열이 있잖아요. 이 누구 사람이야? 문재인 사람이에요. 문재인 밑에 사냥개인 거지. 문재인이 대통령 만들어줬잖아요. 문재인 사람이. 그렇게 뭡니까? 국힘에 들어와가지고 뻐꾸기처럼 해가 대통령 됐다니까. 그러죠. 미국은 어떻게 봤느냐? 같은 놈들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같은 놈들이. 같은 윤석열이가 하는데도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잖아요. 안 도와줘. 같은 놈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해줬는데. 지금도 똑같아.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그거를 보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그렇다는 말을 듣고 내가 억수로 놀랐어요. 와, 그 미국이란 난 대단한 나라다. 다 보고 있다니.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도 바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떠냐? 윤석열 국힘을 알고 있어요. 국힘하고 두 당이 경쟁하는 걸 알았어요. 경쟁이 아니고요. 국힘이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됐냐? 정당 대 정당의 경쟁이 아니고 권력 투쟁이에요. 같은 당 밑에. 걔가 투쟁이. 예, 권력 투쟁이에요. 권력 투쟁. 투쟁. 미국은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 새끼들 똑같은 못 믿는다 이 새끼들아. 뭐 중국으로 가든 말든 너가 없어도 된다. 일본 말씀만 이런 뒤로 거예요. 방어선 빼버려. 예, 이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어떤 놈들 유튜브에 올리가 미국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덩실가 그래 올리는 거예요. 덩신들이 그것들은 그 유튜브 올리는 놈은 완전 덩신이에요. 모르는 거지. 그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막 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요 사실 위에서 이제 이 정치를 봐야 돼요. 그러면 근데 북한은 뭡니까? 북한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일당이에요. 남은 뭡니까? 민주당 일당인데 보기가 싫으니까 북힘을 넣어가 마치 양대전당이 경쟁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이 새끼들이 얼마나 이 정치인의 사기꾼이에요. 딱 정치인 물어보면 바로 이야기하시. 야, 이 개자치가 이따위로 살면서 이 새끼는 정치한다냐? 바로 사대기 때려보세요. 너 내 앞에 나타나지 말이라세요.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은 놈들이야. 그리고 이 새끼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4.10 선거 때 주사반대 다 뺏겼잖아요. 주사반대. 다 뺏겼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현실이지. 완전히 공산화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정확한 거지. 저처럼 강요하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요번에 2030이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계엄하기 전까지는 수준 이하였어요. 수준 이하. 본인도 마이크 없는 데 부인의 체마폭의 사이가 진짜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엄 후에는 정신 차렸어 보니까. 네, 조금 많이 개먹는데 본인이 많이 정신 차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시를 던져줬어요. 나라 큰일 났더라. 너가 알아서 해라. 던져줬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2030이 올라왔어요. 민주당 싫다, 주사파 싫다, 자유민주주의 바뀌었다, 공산주의 싫다.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게. 네, 그 희망. 사실은 2002년 노무현 선거 때 부정선거 시절. 이때 올라와야 되는데 국민들 수준이 낮으니까 눈을 떠고도 못 받는 거예요. 맞아. 이 25년까지 딜레이 되는 거예요. 윤석열 때문에 깨어나기 시작. 눈을 바로 뜨고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 개정해 보면은 죽어도 준신하고 국힘을 하고 해가지고 대통령 바꾸자 하잖아요. 국힘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자. 안 됩니다. 해봤자 이거는 상처를 주고밖에 안 돼. 또 다시 맞아요. 상처를 주고 또 다시 또 탄핵 정부가 계속 연결됩니다. 또 하는 거죠. 연장되는 거죠. 두 번의 탄핵이요. 두 번의 탄핵이 뭐가면은 자기들이 기득권을 만들었어요. 기득권 연장. 맞아요. 기득권 연장입니다. 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요. 나쁜 놈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 취지를 알고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정당을 믿을 거냐. 이제 정당을 믿으면 안 된다. 계속 이 반복돼가 우리들의 국민이 뭡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요. 노예. 나도 모르는 사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지금 선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공짜로 우리가 선거 제도를 받아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선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국민들은 잘난 척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무지까지 짝이 없는 거예요. 선거는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면서 빼앗은 것이 투표권이에요. 투표권이 뭡니까? 옛날에 왕들을 가진 주권이에요. 왕이 가진 주권. 주권, 주권. 이게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1789년인가 프랑스 대혁명 그 다음 bol셰비키 1848년 2월에 2월 혁명 2월 혁명 있지. 사람들은 요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만 프랑스 대혁명 이건 누구의 잔치인가 합니까? 프랑스 대혁명 우리 역사 시간에 요거 강조가 많이 배웠잖아요. 이거는 프랑스 국민의 5%의 부르주아가 있잖아요. 부르주아들이 해가 빼앗은 거예요. 빼앗아 부르주아들이 5%가 빼앗았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르주아 사회예요. 95%는 노예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름은 대혁명이 아니었어요. 이게 가진 자들이 장난이죠. 완전. 이거는 이래 대혁명하고서 50년 사니까 뭡니까? 아 이거 진짜 웃기는 거 아니에요. 부르주아들 저거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어 하니까 밑에 있는 95%는 뭡니까?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아이들 손자들 피 흘리고 만들어놨는데 이게 왜 되냐? 그래가 다시 일어난 게 48년 2월 혁명이 대종이 일어나서 진짜 요즘 공화정을 만들어. 이제 이해가시죠? 이 혁명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세계 국민들한테. 30년에 7월 혁명도 있잖아. 중간에. 예. 여기서 투표권을 전다 이제 국민이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국민 주권을 받아. 예, 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화정이 돼.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투표하는 거는 벌로 생각하는데 힘들어. 아유, 그때는 피 흘려서. 아니에요 이거요. 네. 이런 거를 거치면서 고귀한 투표권이라는 걸 얻었어요 국민들이. 국민 주권이 생겨. 예. 이 투표권이 뭐냐? 이 주권이에요 주권. 국민 주권. 주권이에요. 이게 지금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잊어보고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시험 칠 때 대형만 자꾸 꼭꼭 짓도록 만들어가지고 요거는 다 잊어보고 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공화정이든지 이 중간에 7월 혁명이 1830년. 그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제 이거를 요즘 이번 지금 현상이 투표권과 주권을 제대로 알고 찾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와, 나 이거 몰랐구나. 공부해야 된다니까. 몰랐구나. 진짜. 이 깨우쳐야 돼. 깨우쳐야 돼. 우리 권리 우리가 국민들의 권리를 우리가 사수해야지. 저는 믿을 놈 아무것도 없다. 8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 몇 차 개헌입니까? 9차 개헌이가 헌법 개정했잖아요. 지금 97년, 2007년, 17년 지금 뭡니까? 그 40년 10년, 됐죠. 20년, 30년 30. 지금 28년 됐네요. 이보세요. 헌법 개정하고서 28년 됐는데 나라가 썩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썩었지요. 썩어붙지. 이러면 어떤 영감을 받겠어요? 요놈들은 30년만 되면 잘하든 못하든 여야를 다 바꿔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아시겠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70몇 년 했습니까? 76년 28년이 아니고 38년. 지금 38년이지. 87년. 87년 지금 97년 2007년 2017년 아니 38년. 38년이야. 그럼. 그렇게 이게 뭡니까? 30년마다 가르쳐줘야 된다. 암만 정치를 잘하는 놈이 있어도 미안하다. 맞아요. 집에 놀아라 하고 신당 만들어 갖다 해줘야 된다. 지금 뭡니까? 48년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하고 나서 네. 지금 25년이니까 몇 년이니까 52년에다가 52년 다니까 77년이네. 네. 77년 동안 정권이 제대로 한번 바뀐 적이 있습니까? 같은 머리들이에요. 저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은 같은 머리예요. 네. 같은 물. 왜 같은 머리인가 합니까? 당은 당교가 같아요. 공산당은 만들 수가 없고 미국 때문에 당은 당교가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 교육 훈련을 시켜가지고 진보당도 만들고 보수당도 만들고 이렇게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정치학자들하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기득권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 일일이 분석하면 나쁜 놈들이라. 77년 만에 지금 바꿔도 몇 번 바꿔 두 번 시기를 놓쳤거든요. 요번에 안 바꾸면 안 돼요. 요번에 기어이 민주당하고 너는 둘이 합치라. 너가 안 찍겠다. 뭐 국민정당이 나와야 됩니다. 새로. 제대로 된 정당 다 찍겠다 약속이야. 그거 표 딱 줬으면 끝났고요. 네, 끝나. 그럼 뭡니까? 부정선거 터지면 뭡니까?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다 실어야 됩니다. 아까 이 6가지 이거 있죠? 20대 다 해야 돼. 이거 확인되잖아요. 도덕적으로 다 다 다시 돼야 무효지. 돼요. 다 무효지. 그럼 이거 우리가 이거 밝히는 집단들이 정권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예, 그래 돼야죠. 근데 그게 그런 국민 논리가 대행령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지금 어떤 사람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옛날에도 안 돼. 그래도 국민의힘 아이가 하는데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내 강의를 들었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저도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거는 선관위에 근무했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정치인들 고위급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알아는 것이지.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선관위 갈 때까지. 지금 우리가 요거는 안 했는데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노예가 노예가 돼. 돼요. 공산화 돼 있는.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 요거 나머지 빨리 해놓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세 개를 했으니까 했어. 숨 막힌 숨 막힌. 나 새벽부터 너무 피곤해. 예? 그죠. 좀 주의를 핵심만 딱 해줘. 예, 예. 너무 피곤하셨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시달렸어. 그 1년 번호는 아까 이야기했고 네. 이번째 이야기했고 핵심만. 그다음 사전투표 QR코드 이거 바코드 이거는 뭐다 아실 네, 거고 다 너무 알고 떠들어가 알고 네, 있고 다 알고. 사전투표 이제 사전투표 본질을 이야기하시고 마무리 대안을 좀 이야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예.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는 해야 된다. 맨 마지막. 사전투표 규정이 중요 규정이 두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148조 사전투표소 설치가 있고 또 158조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가 있어요. 발급기하고 중앙선관위 전산명부하고 다 연결되고, 그 다음에 신분증 파일 자동으로 보관되지요. 자동 보관됩니다. 보관되는데 이것을 선거 이후 규칙에 의해서 선거일 후 30일 삭제해 본다. 여기하고 또 비교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전자개표기 30을 삭제가 문제구나. 전자투표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교되는 게 또 뭐가 하면은 선거일 멤버 있잖아요. 멤버가 또 비교가 됩니다. 비교되는데 요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똑같은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예요.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 부칙5조 부칙5조에 의해서 이제 이거는 공소법 제 278조 전자투표기는 요 두 조문에는 보안 문제 관리 규정이 없는 거 하는 것처럼 아까 예. 보셨는데 관리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전 선거에 그 4.19 기간 동안에 보관 규정이 없잖아요. 아 그거는 따로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부정선거를 예. 확실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요 전자개표기하고 전자투표기는 그 요 조문 안에 예. 그 해커들이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운영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거를 규칙으로 만들어 내놨거든요. 다 그려놨어요. 최소한의 조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해킹 보안 문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하나도 없어요. 148조에 네. 규칙에도 없어요. 네. 그리고 전산명부에 대해서도 규칙에도 이 관계를 또 안 해놨어요. 해놨지. 이래 뭡니까? 같은 전산 쪽인데 해커가 겁이 나서 요거는 다 해놨는데 요거는 안 해놨단 말입니다. 이래 뭡니까? 평등권 위반인 거예요. 평등권이다. 같은 거는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선거의 보안과 안전, 정확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놨다. 이것도 헌법재판소 가면은 위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안 해놨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이거 거론했다니까. 했죠. 너그 시험해고 열어놓았는데 다 덮이더라. 그러면 빨리 법 개정해야 되는데 법 개정도 안 해요. 진짜 이거는 나라가 엉망이야. 개파이.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전산명부에 대해서도 없고 이제 그 투표하러 가보시면은 신분증을 주면은 그 신분증 확인기에 딱 올리면은 자동으로 중앙선관위 전산명부와 연결되면서 확인되면서 그 신분증 파일이 보관이 돼요. 그럼 버튼만 딱 누르면 투표용지가 나와요. 그래가 투표를 하고 퇴장을 하는데
요거를 선거일 날 우리가 투표하러 가면 신분증 제시하고 내 그 선거 명분 안에 사인해. 사인하고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투표하고 퇴장하잖아요. 네. 그 명분은 선거 그 선거의 임기중까지 보관해요. 국회의원 선거 때는 4년, 네. 지방선거 4년, 대통령 선거 5년 임기중까지 보관을 합니다. 왜 보관을 합니까? 선거 소송이 붙고 하면 확인을 하여서 철저하게 해놨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이거 사전투표는 뭡니까? 30일 후에 삭제해 봅니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놨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도 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두 개 봤을 때 평등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완벽하게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과거에는 이런 게 있으면은 대번에 그 다음에 국회에다가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법을 바르게 바꿨어요. 이상하게 심정이 넘은데도 그대로 방치해놨다는 게. 그래서 중앙선관위 내부를 제가 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끼리 다 네. 야기돼 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요, 직원들 전체 회의에서 의견을 올려요. 규칙 위반되는 거, 그렇죠. 법 위반되는 논의가 맞으면은 국회에다가 개정 의견을 넣어가지고 법을 다 개정을 했어요. 그런 기능이 상실됐어요 보니까. 이게 그 내부를 제가 볼 적에는 다 썩은 북한처럼 관리하는 것 같아요. 완전 권위주의 체제예요. 말도 못하는 그런. 말하면 막 그냥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계산이 되고. 그럼 사전투표 여기 딱 가보시면은 1조는 사전투표 기간을 이야기했어요.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한다. 2조는 여기 신분증 제시로 예. 국민을 확인하는. 아니 이미지 파일. 아까 방금 설명했던 이미지 파일이 있죠. 신분증 이미지 파일. 이제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선거일 투표 종료까지 보관한다 이랬어요. 그 이미지 파일인 게 신분증이에요? 예, 그겁니다. 신문에서 카페. 신분증을 자동으로 스캔돼 버려요. 네. 스캔돼 보관이 돼요. 네. 이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고, 사망은 그 투표 용지에 사전 투표 용지에 사전 투표 관리관 자신의 도장을 찍어라. 자신의 도장을 찍으라 했어요. 자신의 도장을 찍어라. 찍도록 했어요. 날이 나도록 했다. 날이 나도록 했는데 이걸 규칙에서 어떻게 했냐? 인쇄 날인을 해버렸어요. 인쇄 날인 가름을 해가 인쇄 날인을 해요. 조작할 수 있도록. 예.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사항은 사전투표 용지는 사전투표는 해송용 봉투에 넣어서 사전투표 용지는 해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하면 투입. 투표하면 투입입니다. 근데 이를 먹으면 사전투표는 관내가 있잖아요. 관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송이 못해 넣어가 해라. 5항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 사전투표 관내는 그만 해송용 봉투 기부하지 않고. 예,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아도 된다. 해송용 봉투를 넣지 않고 그만 투표지만 넣는다.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나 하면은 사망이 뭡니까? 인쇄 가름해가지고 지금
바로 이 시대가 나온다니까. 어. 이거는 해커들이 언제든지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더니 밖에서 수백 장 다 뺄 수 있다. 그렇게 이거 오왕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관내는 뭡니까? 이 뭉티기 표를 넣을 수 있는 이상 뭉티기 표를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백신님 투표지가 예. 이 여지를 만들어주니까 지금 중앙선관에서 요거는 의심을 안 받으려면은 이 오항을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항처럼 하면 돼요. 관내 전부 해석용 못해 넣으면은 이 해커들이 한 투표지를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봉탄에는 투표지 한 명밖에 못 넣으니까. 그러면은 해커를 다 막을 수 있어요. 해커를 막을 수 있어요. 왜 막을 수 있냐? 전부 다 온라인 같은 걸 못 막아요. 이거는 이 봉투 넣고 일하는 거는 오프라인하고 연결됐거든요. 온 오프라인. 예, 예. 이 연결돼서 이렇게 오프라인만 제대로 되었으면 온라인 해킹 못하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제 이런 거인데, 근데 이것도 10년 동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진짜 이해가 안 되지. 이거 뭐 진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내 사전투표한 보관하잖아요. 관내는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열어가지고 투표수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투표록에 기록을 해요. 관내는 맨투표용지가 열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과연 몇 명가 들어갔는지, 뭉태기를 얼마나 넣었는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선관위 창고에 보관을 해요. 보관하는데 CCTV를 하나만 형식적으로 또 걸어놓고는 아무 이상 없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에서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정당에서도 CCTV 설치하겠다. 정당에 2개 넣고 선관위가 하나 3개 넣고 모니터는 밖에 내놓겠다. 그 선관위 사무실 밖에. 그러면 감시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감시를 할 수 있게끔 요러면 해주면 되는데 요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뭡니까? 통바꿔치기를 그대로 하도록 더 열어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선관위 근무를 안 했으면 이런 소리를 못 하는데요. 선관위 근무를 하면 어떤 게 있냐면은 선관위는 직원이 많은 데는 한 10명, 적은 데는 6, 7명밖에 안 돼요. 근데 선거 때가 되면은 100명 이상이 근무를 해요. 근데 원래 투표할 때 되면 양당이 예. 가인을 하게 돼 있잖아. 도장을 찍게 돼 있잖아요. 어디에? 그건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 옛날에 요즘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때는 그게 없어지고 참관이 참관하게 돼 있고. 근데 그 옛날에는 도장은 인쇄하라는 게 안 나와 있어 법조항에. 그 김대중 대통령 때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게 여기 내가 법조항도 갖고 있거든. 예, 예. 김대중 대통령 때는 투표용지 일이 있으면은 투표용지 해가지고 여기다 청인을 찍었어요. 그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에. 이름 해가지고 쫙 내려가지. 쫙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돼가지고 이름이 들어가고 여 밑에 정당 대리인란이 있었어요. 2개 정당 대리인을 찍었어요. 대리인란 1당, 2당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원장 4인 요래 도장 몇 개 찍습니까? 1개, 2개, 3개, 4개를 찍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4개를 찍게 해가지고 선관위가 이것 때문에 억수로 고생했어요. 우리가요. 그 뭐 20만 장, 30만 장 투표지를 찍으려면 대리인도 욕봐요 이거. 이 사람들도 찍고. 근데 이것도 찍어요. 이건 선관위 직원들이 찍고 나면 또 대리인만 넘기면 대리인들이 다 찍고. 이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투표일날 그거 서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딱 되니까 이제 문민 대통령이 됐다고 이걸 폐지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필요 없다 이거 이제 선관위 믿는다. 정당이 폐지시켰어요. 그 선관위는 뭡니까? 좋은 거예요. 일이 편해지. 편해졌지. 내가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것도 인쇄로 하자. 좋다 인쇄해라. 근데 정치권에서 다 해줬는데 국회에서 그 인쇄를 했어 이것도 이제. 그리고 선관위가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제 끝이 없는 거라. 그런 차에 선관위는 뭡니까? 박상철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아실라고 모르겠죠. 이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검사 출신인데 아주 강성이 있었어요. 강세가 아주 그 모사꾼이죠.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냐? 경찰 검찰 단속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선관위 단속권을 줬어요. 단속권을 딱 줘버렸어요. 너다도 선관위 단속권을 받았어요. 이 사람 죽었어요. 죽었어요. 15년도에. 예. 근데 이 주니까 선관위는 얼떨결에 받았는데 처음에 몇 년간 단속 안 했어요. 경험 없어요. 겁이 나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단속을 해라는 거예요. 단속 시기를 줘가지고 이놈 선관위도 지금 생각하면 저 처죽일 놈이야. 저가 대학 교수를 불러가지고 형법도 가르치고 행사소속법도 가르치고 민법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법을 가르쳐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소양을 줘야 된대요. 그런 것도 없이 생짜배기로 단속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사람 조사를 조수를 하나 만들어봤나 고발장을 하나 만들어. 학원 가가지고 행법, 행사소속법 공부하고 민법도 하고 다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선관위가 단속을 시작했어요. 초창기 쟤들이 했는데 겁 없이 단속해버린 거예요. 검찰, 경찰 능가하는 단속을 해버렸는 거예요. 차바가 다 고발해가지고 아작시키게 했는 거예요. 그 박상치가 떴지요. 잘했다 됐죠. 잘했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딱 선관위 소나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중앙선의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래 되는 거 압니까? 제가 노조위원장을 했잖아요. 노조위원장 하면 전 지부에서 정보가 다 올라와요. 국회의장 저놈은 선거구에서 어떤 행동하고 어떤 나쁜 행동 전부 다 올라와요. 그럼 전국 정치인들 정보가 다 올라와요. 그럼 또 어디까지 오는 선관위 각 시도 사무국장 상임위원 위원장 정보까지 다 올라와요. 노조로. 그럼 저는 노트 같은 필기 다 증거같이 올려가지고 수첩에 정리를 해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저 앞에는 찍소리 못하는 게 내가 막 무지하게 해도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 해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그 국회의장 있잖아요. 국회의장도 제가 이거 실험을 해봤다니까. 면담 신청한다고 딱 가가지고 내 명함 내놓으면서 면담 신청합시다 할게. 3일 후에 전화가 오더라니까. 내일 모레 만나자. 왜 그러겠습니까? 저거 비리를 전다 총괄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놈이 그 관계 끄끄러운 거예요. 저 실험해봐 다 만나잖아요. 뭐 아니 근데 저게 너 김대중 대통령 때는 까지만 해도 양당 창간이 참여하는 게 의무였어요. 오고였어요. 네. 이때요. 이때 창간인들이 이 창간 대리인 있잖아요. 엄청났어요. 우리 선관에서 좀 불친절하잖아요. 막 직원들 맞아 아고창 돌아가니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파워 있었네. 파워가 어찌나 사나운지 법받아 주먹이라고. 맞아 우리만 손해거든. 어떤 건 병원에가 입원까지 했어요. 지금은 저게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제 노무현 때 없애부터 했다. 노무현 때 없어지고 어떻게 됐냐면 노무현 때 들어와서 예.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마음이다. 그럼 그건 누구 마음인데요? 어? 위원장 마음인 거예요? 아니 지네가 참여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든 거야 법적. 그러면 저거는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면 그저 소리 내서 옛날로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뭐. 저게. 그러니까 가인을 찍어라 그런 거죠. 양당에서 찍어라. 말씀. 예.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면
지금 선거법 고쳐달라 해도 민주당에서 안 고쳐줍니다. 당고지 시간도 없고. 지금 선거일 전 20일 전까지 고치면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할지도 뭐 만약 선거법을 고치면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투표소 수개표만 하면요 부정선거 모든 거 다 끝나버립니다. 수개표야 돼. 부정선거 다 끝났는데 이거 법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노조위원장한테 2분 국회의원 통해 올렸어요. 여야가 안 해요. 여야가 안 해요. 이 투표소 이 수개표는 유럽 있잖아요. 유럽 전부 다 이거 해요. 아프리카, 독일도 예, 유럽 다 하고 있고 아프리카도 거의 하고 있고 우리나라처럼 개표한 데는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한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도 우리 민족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사회권 나라예요. 사회권 나라. 사회권 나라. 전부 거짓말. 바라셔야 돼요. 전 세계 선거제도만 봐도 한국이 잘못된 비정상적인 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우리는 뭐 천손민족이 돼갔는데 진짜 웃기는 소리 자꾸 하네. 이게 전부 다 이 세상 태어난 민족들은 다 천손민족이지 뭐 하나님이 뭐 구분해 합니까? 이게 4.19 3.15 부정선거가 나오고 나서 이 굴절된 형태로 나왔는 거예요. 정책태가 굴절된 형태로 나왔는데 이게 현실성 없는 아주 형식적인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 우리나라 선거 개표하고 하는 형태가 어디 보면 겉으로 보면 참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진짜 썩은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럽하고 아프리카는 유럽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아프리카는 그대로 공짜로 받았는 거예요. 투표소 수개표제도 공짜로 받았는데 유럽 사람들은 어떠냐? 그 사회는 합리적이에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의 한계를 국민들한테 가르쳐요. 국민들한테 이 컴퓨터 참 편리하고 좋은데 그 운영 프로그램을 바꾸면 조작이 돼가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 이게 참 편리한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운돼 가지고 불편한 일이 있다. 그 2가지만 해결하면은 완벽한 장비다. 오차가 없어요. 컴퓨터는 완벽한 장비다. 이렇게 교육하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계속하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말하면 우리는 IT 강국이고 컴퓨터만큼 정확한 게 없다. 이게 완전 엉터리를 가르치고 이 한계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 정치 세력들하고 이놈들이 다 해먹는 나쁜 놈들이고 전산 전문가 새끼들도 비겁하고 나쁜 놈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 다 만나봤습니다. 양심이 없는 새끼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 한국 사회에 뭐 교수고 뭐 리더 한다고 하는데 진짜 얼굴이 침 뱉고 싶은 놈이 한두 명 아니더라. 다 썩었지. 이렇더라. 우리 한국을 바로 봐야 된다. 바꿀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문화를 완전히 바꿔줘야 된다. 한 가지만 바꿔도 바뀔 수 있어. 검증하는 문화. 자식이 내한테 말을 하는데 말이 맞지 않다. 자식 앞에서 그 반대되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이런 데 만나. 야, 너 왜 거짓말해? 이 정도 문화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자식과 부모 간에도, 친구 간에도, 대중 간에도 딱 보는 앞에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그런 사회가 되면은 대한민국 같은 이런 사회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건데 지금은 이제 이건 법 개정 안 해도 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면 아까 사전 투표 있죠. 아까 관리 규정이 없잖아 지금. 사전 투표 그거 있는데 그 사항이 있죠. 사항. 해송용 봉투에 넣는 거. 해송용 봉투에만 넣으면은
넣어서 하면은 다 해결됩니다. 투표 끝나고 나서 투표소 확인하고 투표력에 제대로 기록하고 예, 하나 보나. 예. 요거는 법안 바꿔야 됩니다. 5항은 문제가 있으니까 적용 안 하면 돼요. 부적용하면 돼요. 적용 안 하면 되고 나중에 선거 끝나서 법 개정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이건 대통령 선거는 이거 필요 없잖아. 예? 대통령 선거는 필요 없잖아요. 와요. 대통령 선거는 그 자리에서 까면 되지 뭐 굳이 그 지역으로 보내. 아니 대통령 선거도 이거 그대로 다 해요. 아 그러니까 그걸 아니, 대통령 선거 똑같아. 요거 사항만 하고 5항 단서 이거만 안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인쇄 날인 많이 해가지고 해커들이 넣으려도 봉투에 한 장씩밖에 못 넣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거 해석용 노트 전부 다 넣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개표장에서 제가 설명드렸지요. 주야. 이 심사집계부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기꾼 나라 돼서 다 쓰고가지고. 개한분이 때가 있잖아요. 요거만 바꿔보면 돼요. 수작 개표부터 먼저 하고 전자 개표기 돌리면은 해커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 전자 개표기 돌리는데 이거 수작업이 거의 다 돼가는데 해커가 딱 들어오면 뭡니까? 털끄덕거리는 거예요. 해커가 들어올 수가 없고 그야말로 개표의 정확성은 완전히 확보되는 거예요. 수개패. 이 투표 개표는 기본 이점이 있어요. 정확성이에요, 정확성과 공정성. 그렇죠. 이 근본 이념이에요. 신속성은요. 그 다음에 이 신속성은 이 두 가지를 충족된 충족된 범위 내에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성. 해야 돼요. 그 신속성은 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 이념을 항상 알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재판을 찍어도 이걸 이야기해줘야 돼요, 판사한테. 이야기해줘야 판사가, 아직 판사도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 요 두 개만, 이거 법 문제가 아닙니다. 바깥보도 해커가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럼 뭡니까? 만약에 이 두 개 바꿨는데, 그 개표기운영부에서 뭐지 틀린다. 딱 들어가. 그 법정으로 지난번에 바꾸려 하다 못 바꿨잖아. 얘네들이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얻은 거예요. 전산 개표를 우선으로 했잖아. 쟤네들이 수개표를 먼저 하자고 했는데 선관위가. 이거는 법상이 아니에요. 쟤네도 그렇게 만들었던데. 아니. 대통령 시행령으로 안 돼요? 안 돼. 이거 그거 알아야 돼요. 선거법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선거 규칙이 만들어져요. 선관위에서 규칙을 만들어요. 저거 다 하는 거예요? 예, 독립기관이라서 그렇고 정부는 영을 만들어야 해요. 대통령령이 있어요. 각 개별법에 그 정부에 해당되는 법 밑에는 시행령을 만들어요. 이 선거 관리는 선거 규칙 만들고 헌법재판소는 헌법관리 규칙을 만들고 법원은 법원 규칙이 있어요. 정부도 관여 못하네. 네? 독립계 정부도 관여 못하네. 관여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대통령 정부하고 이렇게 관련돼 가지고 협조하는 그런 데는 대통령령이 또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가 있어요. 자, 이제는 시간도 많이 됐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대응 방안이 아까 제가 보강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보강 규정. 사전 선거 기간 동안 보강 규정이 빠져 있더라고. 아까 CCTV요. 아니 사전 선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동하고 하는데 그거 있어요. 예? 있는데 너무 허술해요. 보강 규정이 충분히 그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예. 그래 돼 있더라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보강 규정이 그걸 아니에요. 알려면
그거를 개정하려면 최고 그 좋은 형태로 하려면 국힘에서 해야 돼요. 국힘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나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이제 법 개정해달라 안 한다. 시행령으로 가능하다고던데. 아니 안 됩니다. 그거는 시행령이 적용이 안 돼요. 관리 감독하는 거, 운영할 때 아니, 사람 안 처음 된다. 보는 거 시행령으로 된다고 아니, 하는데. 대통령 시행령으로 된대. 아니 그게 다 그새 모르는 말이에요. 안 되고 그러면 그게 된다 안 된다는 어디 그 규칙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선관위 규칙을? 그 선관위 홈페이지 가든가 법제적 네, 네, 가면은 선거법하고 선거 규칙이 다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럼 다 제가 있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거 가면은 그 정부기관하고 관련되는 사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정부기관에 그 해당되는 영을 만들고 있고 됐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가 그거 하면은 서로 만나가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거 일반의 개표기하고 이제 그 심사 집계하는 거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잖아요. 처리 바꾸면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제가 지방으로 갔을 때도 예. 지금 그거를 바꾼 이유가 있어요. 아까 그 178조 개표 진행하니까 네. 진행 규정이 있어요. 요거는 옛날부터 수자급 개표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건 안 하면 무죄예요. 네. 무죄인데 그 수자급 개표가 반드시 되도록 하려면 수자급 개표를 먼저 하고 네. 그다음 개표기를 돌리면 돼요. 네. 그 순서를 바꾸려면 네, 순서를 어떻게 바꾸려면. 됩니까? 예? 저희가 어떻게 하면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그 국힘당이나 네. 시민단체 큰 시민단체들이 선관위에 적을 해야 돼요. 선관위에 이제 이게 시민단체가 정당을 통해 압박을 넣고 국회를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거 바꿔라.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선관위. 이러면은 정치도 국민들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좀 가만 생각해보니 이 말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시민단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나요? 시민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한 400개 되면 되나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니까요. 네. 이제 국회의장한테도 넣고 네. 다 넣으면 좋아요. 그다음에 국회의장하고 양당 있잖아요. 네. 양당 대표한테 넣고 네. 요거만 이렇게 해도 돼요. 했는데 그래 빨리 답변해라. 네. 답변 요구해야 돼요. 네. 만약에 국힘에서 답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걸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돼요. 국힘은 이렇게 하고 있다. 네. 민주당이 또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홍보를 하는 거지. 국민들 어떻게 됩니까? 음. 야, 이 두 당은 찍지 말아야 되겠구나. 누가 이익을 보느냐? 부정선거 투쟁하는 당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홍보를 하려면 결국은 우파 유튜브. 그런데 여기서 위험한 게 있어요. 요거를 사실대로 그대로 공표를 해줘야 돼요. 네. 네. 요거를 공표를 잘못하면 고발당해요. 네. 노골적으로 국민의당을 갖다가 깐다든가 위에서 발언하잖아요. 그럼 선거운동 해버려요. 네. 네. 네, 있는 그대로. 있는 그거는 그대로 뭐, 네. 그대로 하셔야 돼요. 하면 되니까. 그대로 하셔야 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요. 그럼 이 당에서 왜냐면 그 뭡니까? 기간이 선거 기간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50일 남았고 지금 이제 시간 됐으니까 50일 남았잖아요. 이- 그럼 내려가서 어떻게 지금 지시를 할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이거를- 애들한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양당 사람들은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당이 50일 아니고 네. 지금 팩트는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 5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국회의원이- 대응 전략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부정선거 네. 막을 수 있는지 그 그러니까 답을 좀 위원장님 지금 만약에 국힘의 지금 국회의원이면 만약에 목사님이 네. 이제 이렇게 양당에 다 보냈는데
네. 답변까지 요구했는데 이게 된 결과 보고할 적에는 정당에 대해서 절대 선전만 하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하면 답변이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예, 평상적으로. 이제 보낼 적에 답변을 이거는 뭐 답변을 뻔하잖아요. 네. 2, 3일 내내 답변해 달라. 2, 3일.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고하겠다. 그거 안 하고 시간 재직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 시간 지질 거면 국민한테 알리면 뭐면 저표 떨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한 3일 지나고 알리면 되네요. 예, 빨리 보내달라. 팩스로 하든가 뭐 전산으로 보내달라. 이래가지고 안 오면은 안 온 대로 답변해버리면 되고. 네. 그러면 뭡니까? 이거 양당에서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수작 개표하고 개표기를 하자. 라고 답변을 주면 어떻게 예, 합니까? 이래 주면은 선관위가 뭡니까? 선관위 불러요. 그럼 양당에서. 당에서. 야, 이거 수작하고 개표기 이거 돌려. 음. 국민들이 부정선거는 안 된다니까 이거 맞아. 순서 하면서 갖고 이래 할 수 있는데 하면 그냥 바로 뭐 그 조례를 안 바꾸고도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 안 바꾸고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그럼 보면 되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는데 그날 바꿀 거다 6월 3일에 바꿀 거다 하는 거는 저희가 통보를 받나요? 바꿀 거다 하는 것은 제가 선관위에 압박을 하면 이제 사무총장 불러가지고 이거 바꿔라. 네. 바꾼데 뭐 문제가 있냐? 네. 야, 너가 지금까지 수작 네, 개표 안 네, 했나? 네, 우리가 네, 수작 네. 개표니 이 자료를 넣는 거예요. 네. 너가 넣고 이거 증거 자료도 네, 넣어 보내잖아요. 네. 이거 보니까 안 했네. 네. 하면서 이거 해라 하는데 네. 민주당하고 두 당이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들어가고 하면 뭡니까? 23년 동안 부정선거 다 드러나는 게 나오니까. 지금 왜냐면 내일 12시에 지금 부정선거 그 하고 만나거든요. 내일 12시에 제가 만나기로 어디 했어요. 부산서요? 아니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같이 사랑교회에서. 모셔. 그러니까 그거를 왜냐 거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간대요?